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동부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사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는 멈춰져 있고 자재들은 녹슨 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지난 4월 법원이 월정리 주민 5명이 신청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제주도가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절차를 빠뜨렸다며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여 만에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주도 증설 사업 계획 고시가 적법하다며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를 마친 부지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다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 당장 공사를 재개해 내년 12월 시운전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지역 주민 반대와 법원 판결로 공사가 6년이나 늦어지면서 현재 처리 용량보다 1,000톤이나 많은 하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안정적인 하수 처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정리 마을에도 입장문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건 일부 개인이라며 증설 공사를 빨리 시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환경보호 취지를 유리하게 왜곡해 행정청을 봐줬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소재 고등법원의 행정청 봐주기 판결로 이 판결에는 도민들의 생존권, 환경보호가 없다. 주민 반대로 6년, 법원 판결로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소송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은 증설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주도에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7월 말 정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고 지난달 26일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행안부는 4개 시군을 통합했다 20년 만에 3개 시로 쪼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여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했던 오름 블로키 행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제주 들불축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조례안에서 오름 블로키를 개최한다는 강행 규정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산불 위험 등을 감안해 오름 블로키 여부를 결정하고 개최 시기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열리는 제주 들불축제에서 오름 블로키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통해 대형 음식점의 경우 자체 처리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기계 설치에 보조금도 수십억 원이 지원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식당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소연 기자입니다. 창고 한켠에 성인 가슴 높이의 커다란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곳곳이 녹슬었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2018년 3천만 원을 주고 산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잦은 고장과 시끄러운 소음에 악취까지 풍겨 석 달 만에 사용을 중단했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며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육지에 있기 때문에 AS 같은 경우도
빨리 대응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방치하면 또 음식물 쓰레기가 빨리 처리가 안 돼서 음식물 자체 처리 의무화 조례가 시행된 건 지난 2017년. 2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관광 숙박업 등에서 처리 기계를 구입해 설치하면 행정시에서 비용 절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음과 악취, 불편한 수리로 설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 보조금 지원 신청도 2021년 95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장에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셔서 2024년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제주 지역 음식점들이 구매한 처리 장비는 모두 750여 대. 업체들은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보조금도 54억 원이 지원됐지만 현장에서는 고철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9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로 발견됐는데요.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평소 산책 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도심공원. 공원 한쪽 나무들 사이로 노란색의 경찰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한 남성이 목과 배 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대낮인 오후 2시쯤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했습니다. 목 부위랑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찔렸던 흔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고 강직이라든가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CPR 시도를 했어요. 90대 중반으로 확인된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공원 산책로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나무 옆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에 혼자 집에서 나와 공원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숨진 남성의 옷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14회 제주 4.3 평화포럼이 오늘 제주 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 기조 강연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제주 4.3이 인간 존엄의 역사를 기록하는 평화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다가오는 4.3 100주년을 인간과 자연의 통합적 평화론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제주 4.3과 세계 각 나라의 과거사 트라우마 회복 과정을 비롯해 4.3이 과거사 회복의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합니다. 착용할 수 있는 재활 로봇을 선보이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카페의 문을 여는 행사가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는 모델 지망생으로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윤성현 씨가 재활 로봇을 착용하고 런웨이를 걸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웨어러블 재활 로봇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장비로 현재 장애인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작년과 재작년 연속 3,400만 달러에 그쳐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투자가 가장 많았던 2016년 9억 8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010년대 대규모 관광 개발에 몰렸던 중국 자본 투자가 급감한 이후 제주도가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70살 이상 취업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70살 이상 취업자 수는 3만 7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역대 최고 수준인 3만 6천 명을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은 자식들에게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퇴 대신 일을 하는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